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수투감, 길라잡이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5월달, 6월달에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부동산학개론 수투감 특강을 따로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서는 이제 수요금급 투자 감정 평가론에 사실은 문제풀이까지 적용될 만큼의 아주 이제 좀 숙련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수투감의 아주 기초가 되는 길라잡이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길라잡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 특강이 수험 초반에는 급 초반에는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수요금급 투자 감정 평가론이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는 사실은 총론이나 뭐 시장론이나 정책, 금융, 개발론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금급 투자 감정 평가론이 그의 시험에 얼마나 쉽게 나왔느냐 아니면 어렵게 나왔느냐를 가지고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웠다, 쉬웠다라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특징, 뭐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10개가 나오거든요. 9개에서 10개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수투감에서 각각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금급에서 반드시 2개, 투자에서 반드시 2개, 감정평가로서 반드시 2개 이상. 그래서 여기서만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가 6개 나오는 그런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냐면, 공식이라든지 기초적인 이론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 어려운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응용되는 부분을 하고 그런 내용을 수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수투감이니까 수요 공급이 있을 거고, 수요 공급이 있을 거고, 그다음 투자, 그다음 감정 평가론이 있을 겁니다. 감정 평가. 근데 여기 딱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2시간, 2시간, 2시간. 총 6시간. 그래서 오늘 수업을 10시에 시작을 해서 집에 가는 시간은 5시 정도에 집에 가시게 될 겁니다. 5시. 예,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을 자꾸 저한테 밥은 언제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밥은 2시에 먹습니다. 2시에. 예, 그래서 오전에 식사하기 전에 수요 공급하고 투자를 끝내고 밥을 먹고 감정 평가론 2시간 하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요도 순 아니면 뭐 사실 셋 다 중요하긴 한데, 중요도 순을 말씀드리면 제 마음의 1번은 감정 평가론이 1번입니다. 1번. 넘버원. 여기 넘버원이고, 제 마음 2번은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수요 공급. 제 마음의 3번이 사실은 투자론입니다.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감정 평가론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조문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요거는 좀 그대로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법조문들이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법조문에서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가 2개가 나올 건데, 그 수투감 중에서 계산 문제를 유일하게 다 맞출 수 있는, 아니면 또 다 맞춰야 되는 그런 파트가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의 계산 문제는 숫자만 바꿔서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계시던 그 내용에서 숫자만 바꿔서.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진도가 상당히 잘 나가는 파트가 감정평가론이에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하나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요, 그대로 그냥 숫자만 바꿔서 바뀐 숫자에 대응만 해서 문제를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 중에서는 감정평가론이 7개 나왔을 때 7개 다 맞추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아깝게 1개 틀리시는 분들이 그 뒤를 있습니다. 막 2개씩, 3개씩 틀리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는 파트가 감정평가론입니다. 그럼 감정평가론에 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금급이나 투자론은 그렇게 가성비가 높은 파트는 아닙니다. 공부하는 만큼 성적으로 연결되는 파트가 좀 아닌 게,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 나온다면 2개 정도는 틀릴 수밖에 없는, 난이도를 좀 조정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수요금급을 2번으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심장에 딱 들어가시면요, 9시까지 입시를 합니다. 10월 28일 날 심장에 들어가시면 9시까지 입시를 하십니다. 9시 넘어오면 입시를 못 해요. 그리고 9시 30분에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1차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9시 25분쯤에 시험지 배부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험지를 줍니다.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한다? 인쇄 상태를 확인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인쇄 상태를 확인하겠지. 근데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민법은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가 대충 느낌이 와요. 근데 부동산학 개론은 문제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풀기 전에 이렇게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요. 문제가 좀 오래 쉽겠다,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인데. 예.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게 이제 표지를 딱 넘기면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게 1번부터 3번까지가 아마 부동산학 총론일 거고 4번부터 앞면이 거의 이제 총론 세 문제를 빼고 나면요. 거의 수요공급 이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시험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부분이 바로 그 수요공급 이론, 수투감에서 수요공급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공급 잘하시는 분들이 출발이 상당히 좋아요. 깔끔한 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공급 못하시는 분들이요. 출발이 상당히 찜찜합니다. 찜찜해. 그래서 수요공급 못하시는 분들이 그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민법을 먼저 풉니다. 수요공급이 못하니까 잘.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의 민법이 쉬우면 또 그 작전이 먹혀요. 쉬우니까 민법 잘 풀고 이제 개론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의 민법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이제 절단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투감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수요 공급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의 첫인상을 어떻게 보면 좀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 수요 공급 이론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외워야 될 게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오늘 내로 제가 숙제를 낼 겁니다. 오늘 내로 다 외울 겁니다. 오늘 6장 제가 준비했거든요. 6장 자료는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머릿속에 뭐 달달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듣고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1월 1일까지 2023년 1월 1일까지 5회독 이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회독 수업 듣는 거 빼고 5회독 그러면 수업 듣는 거 빼고 이거 5회독 해주시면 근데 합격합니다. 근데 알겠죠? 작년에는 없던 특강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특강이었고 갑자기 우리 학원 측에서 이걸 좀 한번 해보자. 1차를 갖다가 한번 초반부터 우리 수험생들 잡게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만든 특강이니까요. 원래 이렇게 공부 안 시킵니다. 다른 데 가면. 수요공급 투자 감정 평가를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저랑 이렇게 공부 안 시킵니다. 근데 한번 시켜보려고요. 저 공부 좀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5번 정도 공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막 인증샷 찍어서 나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2회독 중이에요. 3회독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부동산 학개론의 부드러운 출발 그러니까 뭐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2023년 새해가 밝아오기 전에 수투감을 잡고 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좀 질질 끌려가는 공부하지 마시고요. 내 손바닥 위에 이제 우리 수험생활을 올려놓고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수험생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투감의 첫 번째 수요 공급 이론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수업의 특징은 뭐지? 이 수업의 특징은 제 그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강의를 개념 완성 강의를 한번 들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특강이긴 하고 길라잡이 특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 수업을 한번 들었다는 가정하에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그 용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생략하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제 수업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 수업이 상당히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중간에 수업 시간에 잠자면 잠도 좀 깨우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내용에 충실하겠습니다. 내용이 충실할 거고 원래 또 제가 그 수업의 어떤 긴장감을 위해서 말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진행을 하는데 오늘 수업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도 제가 최대한 천천히 대신에 농담 같은 거 별로 안 할 거예요. 아직 나한테 말 걸지 마 오늘. 농담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수업에 좀 집중을 해서 2시간 수요공급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2시간 투자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2시간 감정평가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2시간 이렇게 해서 수투감을 초반부터 잡아갈 거고요. 여러분들 오해독해 주시면 정말 부동산 학개론은 뭐 처음부터 3월달 첫 모의고사 때부터 70점 이상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밑으로 점수가 안 떨어지는 그런 것을 연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목은 한 40점에서 50점 만들기 특강인데 제가 그 이상을 목표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저랑 오늘 합심해서 딱 하루에 6시간 투자해서 부동산 학개론 초반부터 한 70점 이상 고득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 떨어지는 점수를 만들 수가 있다면요. 올해 동차 합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동차 공부하시고 동차 합격하시려고 그러면 2차 열심히 해야 돼요. 1차 열심히 해야 돼요. 1차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차 열심히 안 하고
1, 2차를 같이 열심히 하면요. 2차를 포기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2차까지 합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1차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2차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2차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뭐를 열심히 해야 된다? 1차를 열심히 해야 된다. 2차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2차를 열심히 하면 2차를 포기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둘 다 잡아가시려면요. 초반부에는 1차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 듣고 5번만 5회독, 제 강의 외에 5회독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힘차게 수투감, 길라잡이 특강, 수요공급 이론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수투감의 길라잡이 기초특강입니다. 길라잡이 기초특강.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먼저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정의해 봐야 되거든요. 수요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하고자 하는 욕구.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유량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유량. 두 번째, 구매한 게 아닙니다.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데를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기 전이라고 해서 사전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요거 최근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요량이란 실제로 구매한 양이다. 공급량이란 실제로 판매한 양이다. 그럼 절단 나는 겁니다. 수요량은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고요. 공급량은 판매하고자 하는 양입니다. 아직 사기 전, 팔기 전 하려고 하는 것을 수요와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구매 의사만 가지고는 절대로 수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매력을 갖춰야 됩니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 우리 이것을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요거 세 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량, 사전적, 유효. 그 수요의 개념은요, 일정 기간 명시해야 되는 유량의 개념이고, 구매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이고, 구매 의사만 가지고는 절대로 수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매력을 갖춰야 되니까 유효 수요여야 된다. 여기서 첫 번째 테마,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일정 기간 개념인 유량과 일정 시점 개념인 저량을 비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정 기간 유량과 일정 시점 저량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유량은 일정 기간, 영어로는 flow, 한자로는 흐를 유자로 표시합니다. 저량은 일정 시점, 영어로는 스톡, 한자로는 쌓을 저, 가둘 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유량과 관계되는 경제 변수들을 제가 주감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도 한번 따라 보세요. 임대료 지대, 소득 급여, 임금 수익, 주택 거래량, 소비 지출, 장기, 신규 주택 공급량 또는 생산량, 저량 변동분 이런 것들은 유량이고요. 저량은 주택 재고량, 자산, 가치, 주택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이런 것들입니다. 공부하시는 방법을 제가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두 개 비교할 때는요. 두 개 비교할 때는 하나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그 우리 자격 시험에서 두 개 비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서 직접 개입이란 것도 있고 간접 개입이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직접 개입이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직접 개입에 제 종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공영개발, 토지은행, 수용, 선매, 초과매수,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뭐 공공임대주택 정책,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이 다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은 외울 필요가 없고 간접 개입이 한 5개가 정도 되거든요. 조세. 조세랑 똑같은 게 보조금, 부담금, 그 외에도 금융, 행정 이렇게 다 5가지가 있거든요. 이 5가지만 간접 개입이고 나머지는 싹 다 직접 개입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금융에는 지분 금융이라는 게 있고 부채 금융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 중에서 부채 금융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채 금융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너무 많아서. 저당 금융, 신탁 금융, 주택 상환 사채, 뭐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ABCP, 그다음에 주택저당증권 MBS, 자산유동화증권 ABS,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이런 것들이 다 부채 금융입니다. 일단 못 외운단 말이야. 그래서 지분금융 5개를 암기할 거거든요. 지분금융 5개가 신조리 증펀 이렇게 해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증자 펀드 해서 신조리 증펀 이렇게 하면 지분 금융이 돼요. 나머지는 다 부채금 이렇게 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량과 저량을 함께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유량 대신에 눈도장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 이런 게 유량이구나. 이런 게 기간 개념이구나 라고 하시고 저량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저량은 제자가 보통 달인이 된다. 달인. 제자가 보통 달인, 제자가 보통 달인 이렇게 기억하시고 개론선생한테 개론 배우시면 그 제자가 보통 부동산학 개론의 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잔뜩 그 개론 배우시면 누가
제자가 어떻게 해요? 보통 뭐가 된다? 달인이 된다. 제자가 보통. 근데 제자가 보통 달인만 하면 안 되지. 제자가 보통 달인이 먼저 해야 되지. 재고량.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제자가 보통 달인, 저량. 안제자가 보통 달인, 유량. 이렇게. 제자가 보통 달인, 저량. 안제자가 보통 달인, 유량.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요 자산이 아까 제가 저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산 안에 뭐하고 뭐가 있죠? 자본하고 부채가 있습니다. 자본하고 부채. 자, 내 돈을 자본이라 그래요. 남의 돈을 부채라고 하고요. 합쳐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산은 무엇과 무엇의 합이냐면 내 돈과 남의 돈의 합입니다. 내 돈을 자본, 남의 돈을 부채, 합쳐서 자산. 그럼 자산이 제가 방금 저량이라고 했으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과 부채도 당연히 먹었다. 저량이겠다. 실제로 시험에 자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저량이라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 돈, 자본과 남의 돈, 부채도 당연히 저량이겠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뒤에 가서 나오는 건데 필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뒤에 가시면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는 것과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좀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투자론 가서 정리를 좀 할 거거든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비교를 좀 해야 된다. 근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분자의 부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부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친 걸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자산이라고 했단 말이야. 전체 자산분의 부채는 대부 비율이 돼요. 근데 내 돈, 그러니까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내 자본이 2천 들어갔어요. 내 자본이 2천. 은행에서 부채를 8천 끌어온 거야. 그래서 전체 자산은 이제 1억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자본과 부채를 합치면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대부 비율은 지금 현재 몇 프로가 나와야 되냐면 80%가 나와야 되고요. 부채 비율은 400%가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왜 80%고 이게 왜 400%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은 1억이란 말이야. 1억 분의 8천 그러면 80%가 되는데 자본은 2천이란 말이야. 2천 분의 8천 그러면 이게 숫자 4가 나오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4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동산의 값어치 그러니까 자산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대부 비율이 되는 거고 내 자본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부채 비율.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자산이 있고 여기 보니까 자본이 있고 여기 보니까 부채가 있습니까? 분자에 무조건 뭐를 올리는데 부채를 올리는데 예분의 예가 있고요. 예분의 예가 있습니다. 자, 비율은 생략하고 전체 자산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고 내 자본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야?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수요 공급 법칙과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법칙 준비 그러면 의 하고 PQ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있거든요. 자, 우리 오른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통일해서 검지와 중지를 꺼내면서 법칙 준비 그러면 의 하시고 PQ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법칙 준비 의 PQ. 그럼 P는 뭐죠? 가격. Q는 뭐죠? 양이죠. PQ가 이렇게 움직이면 수요 법칙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세 글자로 반비례라 그래요. 한 글자로 부호로 마이너스 그래프상에 옮기면 우하향이 되는 거예요.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법칙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요거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비례라 그래요. 한 글자로 부호로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이 됩니다. 요걸 아직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요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론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반비례라 그래요. 반비례는 한 글자로 역이라 그래요. 역은 부호로 마이너스라 그래요. 이 마이너스는 그래프 옮기면 무조건 우하향입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우하향이 됩니다. 요렇게 움직이는 것을 비례라고 하거든요. 비례는 한 글자로 정은 부호로 플러스 그래프상에 옮기면 우상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싸면요? 사요? 그럼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니까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비싸면 안 산다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시험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해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세 글자로 한 글자로 부호로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하향. 공급자들은 돈 될 때 팔아요? 돈이 안 될 때 팔아요?
돈이 될 때 팔고 돈이 안 되면 안 팔아요. 시험에 돈 될 때 팔고 돈 낼 때 안 판다고 안 나오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두 글자로 비례, 한 글자로 정, 부호로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칠판 하나 잠깐 한번 보세요. 제가 앞으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세로 축에다가 가격을 그릴 거거든요. 가로 축에다가 양을 그릴 거고, 이렇게 우하양 이렇게 그리면 요거는 수요 곡선인가요? 공급 곡선인가요? 수요 곡선. 이게 우하양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하양. 요거는 우상향으로 그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입니다. 우상향은 공급 곡선, 우하향은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필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개론 통틀어서 반비례 관계 있는 거랑 비례 관계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비싸면 안 사나요? 싸면 사나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요.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위치지대설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거든요. 위치지대설. 혹시 위치지대설 주장하신 분? 튀넨이죠, 튀넨. 튀넨은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를 따집니다.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봅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그러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지대가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에서는 지대가 올라갑니다. 그걸 그래프에 옮긴 게 한계 지대 곡선입니다. 무슨 곡선?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우하양. 반비례는 무조건 우하양이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치를 밸류라고 해요. 그리고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프라이스라고 해요. 그럼 가치가 비싼 부동산은 가격도 비싼 게 일반적이야. 가치가 싸면 가격도 싸고, 가치와 가격은 통상적으로 비례 관계거든요. 근데 가치 앞에다가 화폐란 말을 붙여볼게요. 화폐.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화폐 가치와 가격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제 요즘 일반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요즘 경제 화두 두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인플레하고 금리 상승, 이자율 상승 딱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그래도 경제 뉴스 조금 보시는 분들입니다. 인플레와 물가 상승하고요. 금리 상승. 이 두 가지가 경제에 상당히 유명한 두 가지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인플레가 뭐냐면 물건은 뺄게요.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치와 가격은 비례 관계지만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입니다. 돈 되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돈 안 되면 안 팔아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로 움직이죠. 그게 이제 공급 법칙이 되는 겁니다. 공급 법칙 비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급 법칙보다 더 유명한 비례가 있습니다. 이 비례는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뭐지? 위험이 커지면 하이 리턴이 뭐지? 수익이 커진다. 위험과 수익의 관계가 비례 관계입니다. 위험과 수익의 관계가 비례 관계인데 이걸 연결한 선이 있거든요. 혹시 이 선 이름 아는 사람?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연결한 선 이름 아는 사람? 그렇지. 효율적 전선이라 그래요. 유명한 선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 우리 결혼해서 그 랭킹 안에 들어오는 선이에요. 그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 우리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시면서 내내 공부하시면서 랭킹 안에 들어오는 선 몇 개 중에 하나가 효율적 전선입니다. 영어로는 효율적 프론티어. 공부 좀 하셨네.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모양은 어떤 모양? 우상향. 우상향은 무조건 뭘 때 쓰는 말이다? 비례일 때 쓰는 말입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와 똑같은 말을 한 글자로 정, 부호로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향이고 비례고 정이고 플러스고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반비례고 마이너스고 역이고 막 그렇습니다. 우하향이고 막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가격과 수요량, 지대와 수송비, 화폐 가치와 가격. 요 셋의 관계는 무슨 관계? 반비례고요.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격과 공급량, 위험과 수익, 가치와 가격. 이 셋의 관계는 뭐예요? 비례, 정, 플러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과 수요량 사이 관계, 반비례 관계,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 비례 관계는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이제 이거 한번 해봐야죠.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제.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번호를 한번 매겨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1번, 여기다가 2번, 여기다가 3번, 여기다가 4번, 1, 2, 3, 4 이렇게 번호 한번 매겨주세요. 1, 2, 왼쪽에 1, 2, 오른쪽에 3, 4.
자, 1, 2, 3, 4 매겨 두셨어요? 예. 1, 2, 3, 4 매겨 두셨으면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세로축은 뭐죠? 가격이죠. 가로축은 양입니다. 우하향하는 곡선. 자, 잘 보세요. 우하향하는 곡선. 이거 무슨 곡선이죠? 수요 곡선. 이게 왜 수요 곡선이에요? 우하향이니까 수요 곡선이지. 잠깐 잘 보셔야 됩니다. 해당지와의 뭐가 변했어요? 가격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곡선상에서 움직이거든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그럼 질문요. 이렇게 가면 1번으로 가고 2번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곡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아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 이거 좀 알아야 돼. 항상 여기 10개고 항상 20개고 항상 30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0개, 20개, 30개.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지 뭐고요? 증가고요. 양이 증가되는 거야. 왼쪽으로 가면 뭐 되는 거야? 감소되는 거야. 항상 우측이 증가야. 항상. always. 항상 좌측이 감소고. 근데 얘는 곡선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측 간다, 좌측 간다란 말을 쓰지 못합니다. 얘가 안타깝게도. 우측 간다, 좌측 간다 쓰지 못해. 그러면 어디로 가야지 증가냐면 밑으로 가야지 증가. 밑으로 가야지. 하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향으로 가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뭐로 가면? 상향으로 가면 감소가 되고. 이해하셨습니까? 수요량의 증가와 수요량의 감소는 어디로 가면 증가? 하향으로 가면 증가, 상향으로 가면 감소. 오케이? 그럼 1번이 이쪽에 있나? 2번이 이쪽에 있고. 오케이? 이번엔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이게 수요 증가. 요게 수요 감소. 요게 3번, 요게 4번입니다. 그럼 질문요. 해당지와 뭐가 변해서?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이 움직이는 겁니다. 곡선이 움직인다 그래도 되고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래도 되는데 최근 유행하는 지문은 자체란 말은 별로 안 써요. 그냥 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곡선이. 누가? 곡선이. 그러면 여러분들 곡선상인지 곡선인지가 중요한 거지. 곡선이 이번에는 이제 우상향 그래도 되고요. 우측 그래도 됩니다. 우상향. 제가 우로 가면 뭐라 그랬지? 증가. 좌로 가면 감소. 그래서 우상향. 우측으로 가면 수요가 증가된 거고 좌측으로 가면 수요가 감소된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 그냥 증가하면 안 되지. 수요 증가. 요거는 수요 감소. 요거는요. 수요량 증가, 요거는 수요량 감소. 그럼 여러분들 저랑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연필로 지금 연필 들고 계시나요? 연필로 우하향 만들어. 우하향을 만들어.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연필 심이 이렇게 아래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까다롭게 굴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연필 심 나오는 데가 그렇지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여기 한번 잡아봐. 1번이야. 여기 한번 잡아봐. 이게 2번이야. 우측으로 결따라 밀어야 돼. 결따라. 우측으로 밀어봐. 이게 3번이야. 3번. 좌측으로 당겨야 돼. 4번입니다. 1, 2, 3, 4 한번 해보자. 시작. 1, 2, 3, 4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량 증가와 수요량 감소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는요. 그 시험장 가기 전에 외워서 가지 마시고 시험장 가서 즉석에서 보셔도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대신에 이제 우하향을 만드셔야 돼. 아무 때나 뭐 여기다 놨다고 이렇게 하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하향 수요 곡선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번은 수요량 증가, 2번은 수요량 감소, 3번은 수요 증가, 4번은 수요 감소. 이걸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 2, 3, 4 이렇게 제가 그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준비. 자. 1, 2, 3,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1번은 수요량 증가, 2번은 수요량 감소, 3번은 수요 증가, 4번은 수요 감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낌에 1번, 2번이 중요할 것 같아요? 3번, 4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수요가 중요합니다. 왜 수요량은 안 중요하냐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밖에 없죠? 가격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가지고 뭐 할 게 별로 없다니까. 근데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 가격 이외에는 몇 개 있겠어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그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8개를 모아왔습니다. 근데 8개밖에 시험에 안 나와 사실. 여러분들 8개만 보셔요. 8개밖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수요 증가 요인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수요 감소 요인도 시험에 나와요. 근데 수요 증가 요인을 잘 기억하셨다가 뭐하면 뒤집으면 수요 감소 요인 나오니까 이건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중에서는 수요의 변화가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은 누가 시험에 나올지는 몰라.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38선을 그어드리죠. 38선. 여러분 38선 넘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너무 봤어?
안 넣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죽어. 38선 넘으면.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38선 그었으니까 38선 가지고 38선 위쪽에 누가 있고 38선 아래쪽에 누가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38선 위쪽에는 자 따라해보세요.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이렇게 5개가 있고 38선 아래쪽 3개를 지금부터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완제 가격, 금리, 거래세 요 3개가 있습니다. 총 몇 개인데? 8개인데 5개와 3개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발선 위쪽에 있는 거 5개는요. 아까 수요 무엇 한 것과 방향이 똑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수요를 뭐 시키려면 증가시키려 그러면 3발선 위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올라가 줘야 돼.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3발선 위쪽에 있는 5개는 다 올라가 줘야 된다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소득. 아니 증가해야지.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그 가격 예상 같은 걸 시험장 가서 이렇게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를 뭐 시키려면 증가시키려면 가격이 뭐 할 거라고 예상해야 돼?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돼. 상승할 것이라고. 오케이? 대체재 가격 상승 바로 질러야 돼. 시간 없어 우리. 대체재 가격 상승해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지금부터 할 3가지는요. 얘를 증가시키고 싶잖아. 그 밑으로 떨어뜨려 줘야 돼. 3개를. 떨어뜨려 줘야지 위에 수요가 증가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 보완제 가격은 뭐가 돼주고 하락이 돼주고 금리는 인하돼주고 거래세도 인하돼주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항상 몇 개로 나누어서 5개, 3개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대한민국에서 수요 증가 요인을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 한번 들었다고 오늘 저 처음 보는 사람은 없지? 태어나서 이 종을 처음 본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수업이 좀 어려운데. 저를 처음 봐요? 저 처음 봐요? 상당히 유명한데. 몰랐어요? 괜찮아요. 뭐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처음 볼 수가 있지? 한 분이 계시네요. 어떻게 처음 볼 수? 진짜 유명한데 업계에서 저만큼 유명한 사람 별로 없는데 틀면 나오는데. 아무튼 됐고. 뭐 그렇죠. 모를 수도 있지 뭐. 아무튼 제가 섭섭하네. 자. 수요 증가 요인을 공부하실 때는요. 수요 증가 요인을 공부하실 때는 5개, 3개로 나누어서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응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 감소 요인 한번 여쭤볼게요. 수요 감소 요인 5개부터 가겠습니다. 소득 감소, 선호도 감소, 인구 감소, 가격이 뭐 할 거라는 예상?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그러시면 돼. 그럼 수요 감소된다니까. 이번엔 3개 올라가면 돼. 보완제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거래세 인상이 수요를 감소시킨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은 무조건 가로 1번입니다. 무조건 가로 1번입니다. 왜 가로 1번이냐면 직전 시험이었던 33회 시험에서 공급 증가, 공급 감소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원래는 가로 1번 밑에다가 공급 증가 요인에서 가로 2번을 넣었는데 이렇게 참고 표시, 플러스에서 참고 표시로 공급 증가 요인을 넣었던 이유는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4회 시험에서는 공급 증가 요인을 한번 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 증가 요인이 연속으로 2번 출제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급 증가 요인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생산비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산 요소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이런 게 하락하고 생산 기술이 발달하고 업체 수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고 규제가 완화되어서 용적률 건폐율이 확대되면 공급이 증가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첫 번째 열, 그러니까 생산비하고 생산 기술하고 건설업체 수는요. 이게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공급만. 누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냐면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 읽으실 거예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면,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건설업체 수가 증가되면,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수요는 불변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수요는 뭐한다? 불변. 누구만 오직 공급만 변화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복습하겠습니다. 자, 수요란 일정 기간 명시해야 되니까 유량 개념이고 구매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이고 구매 의사와 구매력까지를 갖춰야 되니까 유효 수요여야 합니다. 수요는 일정 기간 유량 개념이지만 일정 시점 저량 개념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유량과 저량 중에서는 저량을 암기할 거거든요. 제자가 보통 달인. 자, 잠깐만요.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는 저량이고요. 요걸 제자가 보통 달인이 아닌 것들은 다 유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로 움직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가 수요 법칙입니다. 얘는 한 글자로 역, 부호로 마이너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하형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돼요.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 한 글자로 정, 부호로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 됩니다. 이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과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고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움직이는 것이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근데 제가 번호를 매겨두면 좋다 그랬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수요량 증가, 수요량 감소,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근데 1번 수요량 증가와 2번 수요량 감소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3번 수요 증가와 4번 수요 감소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수요 증가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5개, 3개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건데요. 수요 증가는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그에 반해서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는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임금, 토지 가격, 그다음에 생산 기술, 그다음에 건설업체수 이런 놈들은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급만 변화시키는데 33회 시험에 나온 거라서 이번 시험에서는 수요 위주로 공부를 좀 하자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대체재와 보완재를 볼 건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은요 수수입니다. 1번은 뭐예요? 수수. 혹시 이거 대체재 보완제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대체재 보완제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X제라고 좀 써놓으시면, 여기다가 Y제라고 좀 써놓으시면, 여기다가 X제라고 앞에다가 써놓으시고 Y제 총 몇 번을 써놓으시면 좋냐면 XJ, YJ, XJ, YJ, XJ, YJ, XJ, YJ. 혹시 영어 싫어하시고 한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제와 다른 제와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한제와 다른 제와, 한제와 다른 제와, 한제와 다른 제와, 한제와 다른 제와 이렇게. 뭐 영어 부담감, 거부감 없는 분들은 XJ, YJ, XJ, YJ, XJ, YJ, XJ, YJ 이렇게 쓰시고, 영어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한제와 다른 제와, 한제와 다른 제와, 한제와 다른 제와, 한제와 다른 제와 이렇게 써놓으시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보다는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근데 1번은 알긴 알아야 됩니다. 1번은 뭐냐면 수수입니다. 1번은 뭐라고요? 수수. 2번은 가수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화가 몇 개 나오고 2개 나오고 어쨌든 뒤에 건 수요야. 무조건. 뒤에 건 뭐야? 수요야. 이 가지는 공통점. 차이점은요. 1번은 앞에 것도 수요, 뒤에 것도 수요. 2번은요. 앞에 건 가격, 뒤에 거 수요. 그러니까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수수. 가수. 수수가 중요해요? 가수가 중요해요? 압도적입니다. 가수가 압도적입니다. 수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대체재는요. 이쪽 수요가 증가되잖아요. 이쪽 수요는 뭐 돼요? 감소돼요. 대체재는 이쪽 수요가 감소되잖아요. 이쪽 수요가 뭐 돼요? 증가돼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얘를 샀을 때 얘 안 사고, 얘 안 사면 얘를 사고, 이게 무슨 재다? 대체재다. 오케이? 보완재는요. 자, 수수입니다. 수수. 잘 봐요. 얘 사야 얘 사고, 얘 안 사면 얘도 안 사. 그게 보완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진로 소주랑 참이슬 소주 같은 게 대표적인 대체재거든요. 근데 진로를 선택하면 참이슬을 안 먹어요. 진로를 안 먹으면 참이슬을 먹고요. 얘 사면 얘를 안 사고, 얘를 안 사면 얘를 사는 게 대체재라니까. 오케이? 보완재, 대표적인 보완재. 샤프랑 샤프심. 여러분, 샤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샤프심을 산다. OX. 오. 액 뭐라고? 액? 다시 한번 더. 샤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샤프심을 산다. OX. 오. 그럼 샤프를 사면 반드시 샤프심을 삽니까? 근데 샤프 안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 샤프심 살 일이 평생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야지 얘도 사고, 얘를 안 사면 얘도 안 사는 건 무슨 재? 보완재. 이거는 귀에 짝짝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어요? 달라는 붙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시험에 진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17회 때 나오고 32회 때 나오고. 그러니까 한 15년 주기설로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게 수수입니다, 수수. 수수도 알긴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왜냐면 이건 대체제의 정의와 보완제의 정의니까. 얘 사면 얘 안 사고, 얘 안 사야지 얘를 사는 건 무슨 제? 대체제. 얘 사야 얘도 사고, 얘 안 사면 얘도 안 사는 게 무슨 제? 보완제. 열심히 대답해 주셨지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는 뭐 나온다? 가수가 나온다. 가수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체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대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같은 방향. 대체제는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보완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보완제는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대가리에 뿔 달려 있습니다. 대가리에 뭐 달려 있다고? 뿔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임금이 타던 말을 높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보마라고 부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임금이 타던 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임금이 타던 말 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금이 타던 말이 대가리에 뭐가 달려 있다고? 뿔이 달려 있다고. 그 지금으로 치면 그 말의 이름을 알지. 유니콘 같은 거지. 유니콘. 유니콘은 대가리에 뿔 달려 있잖아. 그럼 오늘 집에 갈 때 임금이 타던 말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유니콘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가리에 뿔 달려. 그 대가리에 뿔 달려 있는 보마, 대가리에 뿔 달려 있는 보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체제는 뭐예요? 플러스. 보완제는 뭐? 마이너스. 이게 더 쉬워요. 더 빠르고요.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다른 놈 가격 수요가 증가됩니다.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뭐하면 하락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절 보고 대답하세요. 플러스는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플러스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왜 플러스예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 이분들을? 마이너스는 기원 전부터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도 플러스고요. 마이너스도 플러스야.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완제는요. 한 놈이 플러스잖아. 나머지 한 놈 마이너스. 한 놈이 마이너스잖아. 나머지 한 놈이 플러스. 이게 이제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수수가 중요하댔어. 가수가 중요하댔어. 이거 4개를 집에 가서 답가려 놓고 한번 연습해 봐. 답가려 놓고 4개를 한번 연습해 보라니까. 딱 연습해 보고 그 앞에 거 수수는 최악의 경우는 몰라도 되는데 모르기도 좀 힘들어. 근데 2번은 어떻게 공부하시면 가수는요.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아직 교차 탄력성 안 배웠다 하더라도요.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대체제가 플러스고 보완제가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뭐예요? 증가합니다. 플러스라니까. 한 놈 가격이 하락을 하면 다른 놈 수요가 뭐 한다고요? 감소한다니까. 플러스라니까.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뭐하고? 감소하고. 한 놈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한다는 걸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아까 수요 증가율 할 때 우리 38선 그어놓고 했다니까. 대체제 뒤에 뭐가 있지? 가격이 있지. 보완제 뒤에 뭐가 있지? 가격이 있지. 대체제는 뭐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보완제는 뭐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했기 때문에 내 거 수요를 뭐 시키기 위해서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제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무엇 해줘야 됐고 상승해줘야 됐고 보완제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하락해줘야 됐다는 것을 앞에서 배우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뭐 달린 무슨 말?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뿔이 달려 있네요? 누가요? 보마가요.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균형의 이동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요게 우하향입니다. 요게 우상향입니다. 요게 균형입니다. 자, 수요가 증가되면 이게 수요 곡선 맞습니까? 요게 1번으로 갑니다. 1번.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됩니다. 수요가 감소되면 약간 여기로 갑니다. 2번으로. 수요 곡선이 2번으로 갈 거라고.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감소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면 균형 이동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수요가 증가되면 둘 다 올라가 버리고 수요가 감소되면 둘 다 떨어져 버린다니까. 자, 균형 준비. 의, PQ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균형 준비. 의, PQ. 그럼 잘 보고 대답하세요. 수요 증가되면 둘 다 올려. 둘 다 올리고 스톱.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된다. 오케이? 수요 감소되면 둘 다 떨어뜨려 그냥. 감소란 말이 나오잖아. 둘 다 떨어뜨려. 가격 하락, 양은 감소. 골치 아픈 게 공급입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이게 공급 곡선이거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3번으로. 공급이 감소되면 이게 공급 곡선이거든. 4번으로 이동합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3번. 그럼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이 증가됩니다.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감소됩니다. 이걸 공부하시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증가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 양은 증가야. 양은 뭐 한다고? 증가. 감소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 양은 감소야.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PQ 하면 P가 뭐라 그랬지? 가격. Q가 뭐라 그랬지? 양. 그 양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가격은 자꾸 움직이면 안 되니까 가격을 갖다가 손으로 잡아주세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깁스라 그래. 깁스. 가격은 움직이게 안 움직이게. 안 움직여. 좀 한번 해봐요. 왜 안 해? 오늘 저 처음 봐요? 또 처음 보는 사람 또 등장했네 또. 아무튼 가격을 잡아. 가격을 붙잡아 움직이지 않게 깁스해 놓고. 아니 가격만. 그렇지. 그렇지. 그것만. 좀 미안해요. 가격 잡았어? 공급 증가는 증가 만들어. 뭐만?
양만 증가를 만들라니까. 그리고 그 깁스를 풀어봐. 풀면 얘를 떨어뜨린 적은 없는데 양을 올리고 나니까 가격이 밑에 있지. 그럼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증가됩니다. 또 깁스, 가격은 깁스. 공급 감소를 만들어 양을. 감소. 만들고 깁스를 풀어봐. 얘를 올린 적은 없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위에 있지. 가격은 뭐? 상승, 양은 감소. 그래서 요게 저 화살표시 요게 손가락 모양이거든. 손가락 모양. 자, 한번 해볼게요. 수요 증가는 둘 다 올리면서 가격 상승, 가격 이게 가격이야.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뜨리면서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는 깁스 증가하는 거예요. 깁스 증가. 깁스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공급 감소는 깁스 감소하고 깁스를 풀어. 그럼 가격 상승의 양 감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래 이렇게 할 때 깁스를 합니다만 나중에는 깁스 없이도 요래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수요 증가 한번 해봐. 수요 증가. 스톱.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제가 초과 수요란 말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가격이 뭐 한다고요? 상승합니다. 그럼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초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은 수요가 증가해도 되고 공급이 감소해도 됩니다. 초과 공급을 만드는 방법은 수요가 감소해도 되고 공급을 증가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얘기 잘 들으세요. 초과 이것은요. 이것 증가 다른 것 감소거든. 이것 증가 다른 것 감소. 그러니까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2개. 초과 공급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2개. 초과 이것은요. 이것 증가 다른 것 감소예요. 한번 해볼게요. 초과 수요, 제 입에서 초과 수요가 나왔잖아. 바로 수요 증가를 먼저 외쳐주고 공급은 감소 이렇게 하시면 돼. 제 입에서 초과 공급이 나오잖아. 바로 공급 증가를 외쳐줘. 그리고 수요 감소를 얘기해 주시면 돼. 초과 수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천천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 수요 증가, 공급은 감소. 초과 공급을 만드는 방법은 공급 증가, 수요는 감소. 초과 수요일 때는 상대적으로 살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가격이 상승할 거고, 초과 공급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가격은 하락하는데, 수요가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인기가 있어, 인기가 없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급이 시험에 나오면 하시면 되는데, 공급이 감소되는 건 귀해지는 거고요. 공급이 증가되는 건 흔해지는 거예요. 뭐해진다고요? 공급이 감소되는 건 귀해지는 거고, 공급이 증가되는 건 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강사가 몸값을 저희는 프로 세계 아닙니까? 여기 프로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년 지나고 나면요. 여기서 강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회사 가서 강의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년에 나 못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자, 저 보세요. 초과 수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면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되고요. 개론 강의하는 사람들이 흔해야 돼, 귀해야 돼? 개론 강의하는 공급이 귀하면 공급이 감소되면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수요가 증가되거나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는 방법은요. 인기가 없어지면 돼요. 아무도 이종을 안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좀 민감했던 게 나를 처음 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수요 감소하거나 개론 강연성이 흔해지면 돼요. 공급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 보세요. 수요 증가되면 인기 있나? 가격 상승. 공급 감소되면 귀해지나? 가격 상승입니다. 공급 증가되면 흔해지나? 가격 하락되고요. 수요 감소되면 인기 없나? 가격 하락하는 겁니다. 그 수요는 인기 있다, 인기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공급은 흔해졌다, 귀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거 때문에 해봤습니다. 자, 시험 보세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3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자, 7번 보세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자, 균형 준비. P, Q. 수요 증가는 요래. 자,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하고 양 증가되는 거 맞나? 공급 증가는 자, 깁스 증가해야 되거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공급 증가는 깁스 증가. 가격 뭐? 하락, 양 증가거든. 그러면 자, 잘 들어봐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일단 양이 둘 다 증가되는 거 맞지?
그래서 가격은 많은, 양은 많은 거지, 증가되는 거지. 근데 한 놈은 가격을 뭐 시키고 상승시키고, 수요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급 증가는 가격을 뭐 시키니까 하락시키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이것만 봐서는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 수 없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답이 알 수 없음이야. 예. 가격은 알 수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 하시면 돼요. 가격은 몰라.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돼 가지고는요, 가격은 몰라. 양도 증가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수요 감소. 가격이 뭐지? 하락하지. 근데 공급이 감소되면 귀해지니까 가격은 상승하지. 가격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둘 다 뭐니까? 감소니까 양은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안 넘겼으면 좋겠어. 잽에서 잘 들어요. 잽에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뜨면 여러분들 정답을 얘기해야 돼. 오늘 안 넘겨야 돼. 가격 알 수 없음, 양 증가. 근데 그러면 답하기가 좀 힘드니까 몰라로 통일할게요.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가격은 몰라, 양, 증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잽에서 지금 여러분들 증가가 2번 나갔지? 여러분들 귀에 지금 증가만 2번 들렸지? 그럼 일단 양은 증가야. 가격은 몰라.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일단 여러분들 귀에 감소가 2번 들렸지? 양은 감소야. 가격은 알 수 없어. 가격은 몰라. 그래서 한번 2개 물어볼게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몰라요. 양은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되면 한 번 더. 수요 감소되고 공급 감소되면 가격은 몰라. 양은 감소. 감소 이렇게 해야 됩니다. Understand? 오케이? 이번에는 자 보세요. 제가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 초과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초과 수요 좀 있다고. 초과 이것. 초과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것 증가, 다른 것 감소 그랬습니다. 우리 초과 이것 한번 만들어 봅시다. 초과 이것은 어떻게 만들죠? 이것 증가, 다른 것 감소 이렇게. 초과 이것은 어떻게 만들죠? 한 번 더. 초과 이것은 어떻게 만들죠? 초과 이것은 어떻게 만들죠? 그래서 선생님 이것이 뭐고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공급 이론 공부하는데 쌤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죠? 그럼 내가 미쳐버린다고.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지 마요, 진짜. 수요 공급 이론 공부하면서 하나가 수요면 나머지 다른 하나는 공급일 거고, 하나가 공급이면 다른 하나는 수요겠지 뭐. 그럼 초과 수요를 만드는 2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초과 수요는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초과 공급을 만드는 2가지 방법은요,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그럼 여기 잠깐만. 수요 증가되면 인기 있나? 공급 감소되면 귀해지나? 인기도 있나? 귀해지나? 가격은? 근데 한 놈은 증가, 한 놈은 감소, 한 놈은 오른쪽, 한 놈은 왼쪽. 양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수요 감소. 인기 없나? 공급 증가. 흔해지나? 이거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기도 없는데 흔한 거야.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 흔하다고. 가격은 하락되고. 근데 하나는 감소되고 하나는 증가됐으니까 양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쉬지 말고 자꾸 쉬고 그래요. 자, 자꾸 쉬는 시간에 쉬고 그래. 왜 자꾸 쉬는 거야?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쉬지 말고 요 4개인데 자, 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인단 말이야. 증가, 감소, 이럴 때는요. 가격은 몰라요.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안 되니까. 증가되고 감소되고. 근데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인단 말이야. 증가, 감소, 증가처럼. 그때는요. 가격은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는데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쌤, 그럼 내가 증가는 양 증가되고 감소는 양 감소되고 가격은 몰라.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수요 증가, 공급 감소나 수요 감소, 공급 증가됐을 때 가격을 어떻게 빨리 판단합니까? 하는 것은요. 사실은 반대로 움직여주면요. 수요만 가지고 판단해도 돼요. 수요 증가되면 인기 있지? 공급 감소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 수요 감소되고 공급 증가되면 수요만 감소돼도 사실 인기 없는 거잖아. 그지? 가격은 뭐? 하락.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딱 4개 물을 건데 공부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요. 이 4개가 2개로 보이는 날이 와요. 2개. 익숙해지면. 자, 잘 보세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몰라. 양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가격 몰라. 양 감소가 하나로 보이고.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양 몰라.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양 몰라. 이렇게 하나로 보이고 2개로 보이는 날이 옵니다. 요거 2개가 한 세트, 요거 2개가 한 세트로 보이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 합격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수요 공급을 갖다가 한 장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한 장. 앞뒤 한 장으로. 다 넣었어요, 내가. 투자론도 한 장. 다 넣었습니다. 총 몇 장? 석 장. EP가 한 장이잖아. EP가 한 장이잖아. 총 3장. 이걸 3장으로 끝내는 부동산은 수투감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필기 안 해도 돼. 여기 다 넣었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거 기본지 압니까? 제가 이거 갖다가 다 내 새끼 같은 놈들인데 치고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어. 여기다 필기를 해가지고 양을 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 이걸 요약집 수준으로 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써가지고 막 이렇게. 어차피 기본 써보면 되니까. 이 정말 핵심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우리 4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거 나중에 옆 사람들 들으면 놀랜다, 이거. 야,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가격은 모르고 양은 증가될 것 같은데 놀란다니까. 수요 감소되고 공급 감소되면 어떻게 돼? 가격 모르고 양은 감소되지 않나? 놀란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증가 2번 들려서 증가라고 했을 뿐인데. 감소 2번 들려서 감소라고 했을 뿐인데.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인기는 있는데 귀해졌다니까. 가격은 상승. 양은 몰라.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인기도 없는데 흔해졌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 양 몰라. 우리 어떻게 가격과 양을 4개 물을 건데 대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나름 법칙을 찾아내신 겁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입니다. 가격은 몰라요. 양은 잘하셨어요. 안 보고 한 거 맞아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순서 바꿨다 나 지금. 답을 외우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입니다. 가격은 상승합니다. 양은 몰라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입니다. 가격 몰라요. 양은 감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수요 감소 공급 자, 힌트 좀 줄게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이제 인기도 없는데 막 이렇게 흔해져 버렸어.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인기도 없는데 흔해져 버리면 필시 가격은 하락할 거고 양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몰라가 들어가야 되냐면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일 때는요. 가격은 몰라요. 양은 증가 감소를 안다니까. 근데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초가 이것이란 말이야. 이 초가 하나는 초가 수요 무조건 초가 수요 하나는 초가 공급이고. 그러면 수요만 보고 판단하셔도 돼.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뭐 인기 있으니까 어쨌든 뭐 가격 상승의 양 몰라. 이렇게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인기도 없으니까 가격 하락의 양 몰라. 요 4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쉬지 마시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가격과 양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가격과량,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가격과량,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가격과량 4가지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이라고 막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좀 쉬러 가겠습니다. 좀 피곤해요. 좀 피곤해 나. 나는 좀 쉬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쉬지 마시고 요거 4개가 되면 쉬러 가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음 내용 갈게요. 아시겠습니다.